그 여자가 저한테 주말에 같이 여행 가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로서 가자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중년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과 달리 함부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여성이 당신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다면 이미 당신과의 관계를 몇 주, 아니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낸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년 여성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은밀한 신호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안을 한 여성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거기 가자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속뜻. 먼저 제 상담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1세 은희 씨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같은 나이 남자 회원과 6개월 정도 운동 후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됐죠. 어느 날 은희 씨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강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남자는 흔쾌히 좋죠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은희 씨가 그 말을 하기까지 3주를 고민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어딘가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것. 이것은 젊은 여성들의 가벼운 제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 생활을 경험했고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죠. 50대 중반의 미선 씨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남자한테 제주도 같이 가자고 하기 전에 한 달을 고민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근데 결국 용기 내서 말했죠. 왜냐하면 이 나이에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년 여성의 같이 가자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담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첫째, 당신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는 누구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다릅니다. 최소 몇 시간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야 하죠. 그 시간 동안 서로의 맨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모습, 식사하는 습관,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52세 재훈 씨가 이런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온천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힐링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행 내내 그녀가 저를 관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운전할 때 성격은 어떤지 나중에 알았죠. 그녀가 저와의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는 걸요. 둘째, 당신을 테스트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여성은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나 이별의 아픔을 겪은 그들은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여행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입니다. 48세 혜영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그 남자와 1박 2일 여행을 가면서 일부러 작은 문제,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예약이 잘못됐다고 하기도 하고 길을 잃은 척도 하고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화를 내는지 차분하게 해결하는지 저를 탓하는지. 그게 결혼 생활을 예측하는 지표거든요. 셋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당신과의 신체적 친밀감을 원한다는 암묵적 동의입니다. 특히 1박 이상의 여행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 여성들도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솔직해지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55세 성호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부산 1박 2일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단순한 관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호텔방을 하나만 예약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게 데이트가 아니라 관계의 전환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열렸고 그 후로 진짜 연인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여행 제안이 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1박 이상의 여행을 제안한다면 최소한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당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넷째, 당신을 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그녀의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이것은 확실한 신호입니다. 중년 여성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의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여행은 일종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식사하고 하루 일정을 짜고 저녁에 함께 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결혼 생활의 축소판입니다. 여행지보다 중요한 건 이 타이밍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이 여행을 제안하는 타이밍,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심을 읽는 핵심 열쇠입니다. 49세 지연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직장 동료 남자와 3개월 정도 점심을 함께 먹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다음 주 토요일에 남이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남자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날 그녀가 다른 남자 직원이 다른 여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중년 여성의 여행 제한 타이밍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관계가 정체됐을 때입니다. 몇 달째 진전이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만난다면 그녀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행 제안은 그 돌파구입니다. 51세 민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 4개월 동안 매주 등산만 갔어요. 더 깊은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이번엔 제주도 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그녀가 우리 관계에 변화를 원한다는 걸요. 둘째 타이밍은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일 때입니다. 중년 여성은 질투심을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죠. 당신이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거나 SNS에서 다른 여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걸 알았다면 그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47세 수진 씨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모임에서 다른 여자와 친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그에게 전화해서 다음 주말에 강화도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셋째 타이밍, 계절이 바뀔 때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 날씨가 좋아지면 중년 여성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마음이 봄바람과 함께 깨어나는 거죠. 54세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벚꽃 필 때쯤 되니까 그 사람과 함께 벚꽃길을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해 벚꽃 축제 같이 갈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벚꽃처럼 피어나는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넷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 특별한 날 이후입니다. 당신의 생일, 그녀의 생일, 혹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이런 기념일 즈음에 여행을 제안한다면 이것은 우리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50세 동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저희가 만난 지 100일 됐다면서 축하하는 의미로 속초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100일을 세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녀에게 저는 이미 연인이었던 거죠. 다섯째 타이밍, 그녀에게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승진을 했거나 이혼 소송이 끝났거나 자녀가 독립했거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에 당신을 초대하는 겁니다. 52세 은주 씨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막내 아들이 군대 간 다음 주에 저는 그 남자에게 이제 제 시간이 생겼으니 여행 갈까요? 라고 했어요. 20년 넘게 아이들만 키우다가 처음으로 제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시작의 그를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녀가 언제 제안하든 당신의 반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즉답하지 않고 며칠을 고민한다면 그녀는 거절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중년 여성은 용기 내서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을 한 겁니다. 48세 정훈 씨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일정을 확인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그 후로 그녀가 연락을 끊더라고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그녀가 거절당한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즉시 좋아요. 언제 갈까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녀는 당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제안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여자가 갑자기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요?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멀어질까봐 불안하거나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거나 혹은 건강 문제로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끼거나 이럴 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용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3. 카페, 호텔, 찜질방 장소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년 여성이 제안하는 장소에는 각각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카페나 전시회 같은 당일 코스입니다. 53세 미라 씨가 남자에게 이번 주말에 미술관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탐색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데이트 전에 당신의 취향과 대화 스타일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카페에서 30분만 있다가 헤어지자고 하는지 아니면 시간 되면 저녁도 같이 하실래요? 라고 자연스럽게 연장을 제안하는지. 후자라면 그녀는 당신과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50세 태준 씨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 커피 한 잔만 하자고 했는데 만나보니 그 여자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날씨가 좋은데 산책할까요? 결국 저녁 9시까지 함께 있었어요. 나중에 그녀가 고백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제 옆에 있고 싶었대요. 두 번째 장소, 온천이나 스파입니다. 이것은 좀 더 진전된 신호입니다. 온천은 수영복이나 가운을 입어야 하죠. 즉, 서로의 몸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곳을 제안한다면 그녀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낼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47세 경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온천 가자고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다이어트하고 피부 관리를 받았어요. 수영복 입은 제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요. 그만큼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그와의 관계가 진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찜질방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신호입니다. 찜질방은 함께 자는 공간이죠. 물론 남녀가 따로 자지만 아침에 함께 일어나 식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거의 동거에 가까운 경험입니다. 51세 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찜질방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아직 스킨십도 없는 사이인데. 근데 가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녀가 저와 함께 자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던 거죠. 네 번째, 가장 직접적인 장소. 호텔이나 펜션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특히 독채 펜션이나 호텔 스위트룸을 제안한다면 그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54세 승우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여자가 강릉 오션뷰 펜션 예약했는데 같이 갈래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펜션 사진을 보니 침대가 하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게 진짜 전환점이구나.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눴고 지금은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소, 그녀의 집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요?
집들이 하는데 와줄 수 있어요? 중년 여성이 남자를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48세 선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5년 동안 단 한 명의 남자도 제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어요. 제 공간은 제 성역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제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 TV 보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초대했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둘만의 공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인가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체 여행을 제안한다면 이것은 아직 탐색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서만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확실한 신호입니다. 52세 민석 씨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 가는데 같이 갈래요? 였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고 나서는 이번엔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갈까요? 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이제 친구가 아니라 연인으로 보고 있구나. 또 하나 숙소 예약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녀가 직접 예약하고 제가 다 알아볼게요 라고 한다면 그녀는 이 여행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을 몇 개 예약하느냐? 2개를 예약한다면 아직 조심스러운 거고 하나를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정해요라고 한다면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지 기차나 버스로 가자고 하는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차는 밀폐된 공간이죠. 몇 시간 동안 둘만의 시간. 그녀가 당신의 차에 타고 싶어 한다면 그 친밀한 공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4. 침묵하는 중년 여성이 갑자기 이 말을 꺼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올 때 이것은 그녀 인생에서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49세 유진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진 씨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접근해도 항상 선을 그었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같이 갈래요? 제가 다 예약할게요. 그 남자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진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중년 여성의 침묵은 방어입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죠. 그런 여성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말, 우리 여행 가요입니다. 특히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여행 갈래요? 가 아니라 우리 여행 가요. 이 작은 차이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이미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의도가 있습니다. 50세 정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주말에 뭐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미 커플인 것처럼 말하는 게 설렜어요. 두 번째 결정적인 재개속말, 시간 있을 때 알려줘요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에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여성은 자신의 시간도 귀합니다. 직장, 자녀, 개인 일정.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시간에 맞추겠다고 한다면 당신이 최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53세 혜영 씨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남자 일정에 제 스케줄을 다 맞췄어요. 그가 토요일이 좋다면 제 약속을 미루고 금요일이 좋다면 휴가를 냈어요. 그만큼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세 번째 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입니다. 이것은 매우 솔직한 고백입니다. 중년 여성이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은 당신을 그 외로움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46세 수진 씨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기 싫어요. 같이 어딘가 갈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요. 네 번째, 당신과 있으면 편해요라는 말입니다. 편하다는 표현은 중년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젊은 시절엔 설레임, 짜릿함을 찾았다면 중년에는 편안함, 안정감을 원합니다. 51세 미선 씨의 말입니다. 그 남자랑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편해요.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 여행 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요라고 했어요. 5번째 결정적인 말, 제가 낼게요입니다. 식사나 여행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신세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굳이 남자에게 얻어먹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자신이 대접한다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54세 동혁 씨의 경험담입니다. 그 여자가 여행 경비를 전부 자기가 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사양했더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원하는구나. 6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도 될까요? 혹은 늦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오늘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48세 재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첫 데이트 때 저녁 9시쯤 됐는데 그녀가 시간 괜찮으세요?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결국 새벽 1시까지 차 안에서 이야기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침묵을 깨고 먼저 연락할 때입니다. 항상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던 여성이 갑자기 먼저 요즘 뭐 해요?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52세 선영 씨의 고백입니다. 저는 항상 남자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어요. 자존심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날 이러다 놓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먼저 전화했어요.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어요? 라고요. 그게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5. 그녀가 유독 밝아질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신호, 마지막으로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외모와 태도 변화,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마음을 읽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첫 번째 신호, 그녀가 갑자기 예뻐졌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나타났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50세 태연 씨의 관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이 어느 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머리를 파마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중에 그녀가 고백했는데 저와 여행 가게 한 달 전부터 준비했대요. 47세 경혜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랑 제주도 가기로 한 후에 저는 피부과 시술도 받고 속옷도 새로 샀어요. 20년 만에 란제리 매장에 갔죠. 그만큼 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2번째 신호, 그녀의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더 여리게 말한다면 그녀는 당신 앞에서 여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중년 여성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만큼은 여자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53세 민재 씨의 경험담입니다. 그 여자는 회사에서 엄청 카리스마 있는 부장님이에요. 근데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부드럽고 애교 섞인 말투로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그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더라고요. 3번째 신호, 그녀가 당신 앞에서 웃음이 많아집니다. 특히 당신의 농담에 크게 웃고 당신을 볼 때 미소를 띈다면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49세 혜진 씨의 말입니다. 저는 평소에 잘 안 웃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남자 앞에서는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 근육이 아플 정도로요. 그만큼 그와 있으면 행복했어요. 4번째 신호, SNS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평소에 SNS를 안 하던 여자가 갑자기 예쁜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특히 당신과 다녀온 장소, 당신이 선물한 물건을 사진으로 올린다면 이것은 우리 사이를 알려주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51세 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평소엔 SNS를 안 했는데 우리 첫 여행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제 얼굴은 안 나오지만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이었죠. 누구냐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답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신호,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합니다. 요즘 좋은 사람이 생겼어, 여행 가기로 했어 같은 말을 친구들에게 한다면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48세 은주 씨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남자 이야기를 제 딸한테 했어요. 엄마 요즘 좋은 사람 있어.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어라고요. 딸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마도라고 답했어요. 여섯 번째, 그녀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노후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재혼 생각 있어요? 그 같은 질문들. 이것은 당신의 미래에 제가 있을 자리가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54세 성호 씨의 경험담입니다. 여행 중에 그녀가 갑자기 당신은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바다 근처요라고 했더니 저도요 우리 잘 맞네요라고 웃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그녀가 저와의 미래를 그리고 있구나. 마지막 신호, 그녀가 당신에게 약점을 보여줍니다. 요즘 힘들어요, 외로워요, 불안해요 같은 말을 한다면 이것은 당신을 의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중년 여성은 쉽게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만큼은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52세 미라 씨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이혼 후 10년 동안 아무 앞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여행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가 저를 안아주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겠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 기억하시나요? 중년 여성의 같이 가자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몇 주, 몇 달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제안을 한 여성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손을 내민 겁니다. 그 손을 잡아주세요. 혹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가장 나쁜 건 애매하게 대하는 겁니다. 중년의 시간은 젊은 시절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기다리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온기로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갈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